중국 기업 발행 외채만 7,520억 달러, 세계 금융시장 시한폭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인 것 같은데, 발행 기업 전체인가요? 네,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네, 지난해부터 둔화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생생한 신뢰인데요.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쏟아진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에서 부동산 대출 문부터 닫았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전체 디폴트의 5.8%에 불과했던 부동산 부문을 올 1분기 26.9%로 치솟았고요. 황웨이핑 인더스트리 리얼증권 애널리스트는 부동산은 최근 긴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천대유 초기 자금 흐름 드러났네요. 키엠 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 개인 사무로 명시된 A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 이사장인 걸로 확인됐고요. 앞서 화천대유에 투자가 진행되던 때 키엠 파트너스 대표 겸 최대 주주인 박모 씨가 SK그룹의 사회공헌 재단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천대유와 SK그룹의 연결 의혹이 제기됐는데 박 씨는 2017년 말까지 최 이사장과 함께 우람문화재단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죠. 중국산 서빙 로봇의 한국 시장 공급이 있습니다. 공습, 공습이에요. 경기 수원 쇼핑몰 엘리웨이 광교에도 로봇이 거리를 누비고 있어요. 음식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회사 우아한 형제들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 드라이브인데요. 배달앱에서 로봇 배달을 신청하면 딜리는 횡단보도를 건너 인근 아파트까지 음식을 운반합니다. 딜리 로봇들은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천 일대 식당에서 음식 접시도 나르는데요. 우한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딜리의 렌털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입니다. 모델별로 설치비는 40에서 80만원, 월 렌탈료 80에서 90만원이 드는데도 인기가 상당합니다. 딜리를 도입한 식당이 300여 곳으로 늘어났고요. 딜리도 실리콘밸리의 한 식당의 서비스처럼 국산 로봇일까요? 광교 쇼핑몰의 딜리 드라이브는 중국 업체가 만들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는 딜리 플레이트 모델 5종 중 3종은 중국 회사 제품이고 2종이 한국 로봇입니다. 글로벌 분업화 시대엔 웬 국적 타령이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로봇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려면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한데요. 5세대 5G 이동통신 같은 초고속 통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서빙 배달 로봇이 길거리나 식당 이곳저곳을 움직이며 수집한 정보는 고스란히 기업의 빅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로봇이 지금의 반도체처럼 앞으로 10년, 20년 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헝다 사태가 중국 성장률 수년간 깎아먹는다라고 기사가 났네요. 헝다그룹의 몰락이 중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이던 부동산 부분의 몰락을 상징하는 만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부문이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29%에 이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부동산 부문의 냉각이 조정의 가장 큰 이유라며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8.5%에서 8.1%로 내년 전망치는 5.5%에서 5.2%로 내려잡았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내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5%대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력가 행세 1억 사기 비트코인 투자범 징역형 당했습니다. 자, A씨는 돈을 빌려주면서 다니고 있던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뒤 매달 연 18%를 지급하고 2020년 5월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부모님이 강남에 100억 원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자신도 강북 소재 아파트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당시 A씨는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 중이었고 빌린 돈으로 곧바로 가상계좌로 출금해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하천대유 SK그룹 연루설 최태원 여동생 400억 원 익명 투자. 하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하천대유는 2015에서 2017년 키넨 파트너스에서
357억 원을 차입해 대장동 개발 기업의 초기 사업 자금으로 썼죠. TM파트너스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5년 400억 원을 개인 3위라는 익명의 투자자에게 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때 TM파트너스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의 4호 특정 금전 신탁에 대한 설정한 절권을 개인 3호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화동인 4호는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모 씨와 친분이 있는 남모 변호사가 이사로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정 목적법인 성남의 뜰에 8,700만 원을 투자해 1,000억 원이 넘는 배당을 받았죠. 중국 헝다 대마불사 해당 안 된다고 합니다. 헝다 위기는 헝다 채권뿐만 아니라 4,280억 달러 약 503조 규모의 아시아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연초 달러 표시 아시아 채권 수익률 금리가 7%에 물렀으나 헝다발 위기가 고조되자 금리가 12%까지 급등했다고 보도했네요. 어떤 오래된 착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네, 음악에 관한 얘기인데요. 수천억 벌었다는 히틀러의 재테크 비법은 무엇입니까? 히틀러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재테크의 달인이었죠. 그는 돈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인리히 호프먼이란 사람이 미국 신문사로부터 1,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몰래 히틀러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그를 처벌하는 대신에 자신의 전속 사진가로 고용해 사진 판매 수익의 10%를 내도록 했죠. 히틀러는 당시 세계적인 화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저작권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히틀러는 앉아서 고수익을 고스란히 챙겼죠. 지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히틀러 사진은 호프만이 찍은 겁니다. 히틀러는 앉아서 수익을 고스란히 챙겼네요. 히틀러는 목표를 위해 돈을 잘 활용했죠. 그의 속임수는 돈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서 나의 투쟁이에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국민에겐 큰 거짓말이 잘 먹힌다. 국민을 다스리는 방법은 돈과 빵,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선전하기에 따라 국민들에게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 거짓말은 될수록 크게 해야 한다. 미국 정부 재정 4달 바닥, 백악관 셧다운 대비해야 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주 초 하원에서 정부 지금 지원, 부채 한도 유예, 재난 구호와 같은 긴급 원조 등의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채 한도 적용 유예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세출위원회 최고위급 간 회동을 여는 등 타결에 주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이어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모든 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연방정부 직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힘들어지겠네요. 알파기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